한심하다는 거를 조중동 보수신문뿐만 아니라 조중동도 다 사설로 비판했고요. 나머지 다른 진보 성향의 신문들도 사설로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 사설부터 얘기해 주면 좋을까요? 동아일보 얘기부터 할까요? 다 하시죠. 네,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요. 새 총리 비서실장 윤 주변 선후배들로만 난국타게 되겠나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인선을 지금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고 새 비서실장 인선이 어제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대통령실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새 비서실장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새 총리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새 총리와 비서실장의 정치인 출신 정무형 인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총선 패배가 부른 여권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나올 법한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사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기존의 경제관료 출신 대신 정무적 감각을 앞세운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이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이 밝힌 국정쇄신과 경제 민생 안정 다짐에 걸맞은지부터 의문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마평에 거론되는 인물들 대부분이 대통령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사람들이다. 현 정부 인사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 같이 일해본 사람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유력 후보로 꼽히는 권의원과 원 전 장관은 대통령과 같은 대학을 나온 검사 출신이기도 하다. 특히 원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지역구에서 맞붙었는데 당장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을 조율하는 역할의 적임자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이들 외에도 몇몇 인사의 이름이 흘러나오지만 그 정도의 인물들로 자금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 싶다. 이러니 야당에서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 다수가 납득할지도 의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총리와 비서실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전하면서요. 이번 결과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번 총선 결과로 정부의 위기는 곧 국정의 위기, 국가의 위기다. 능력과 강단을 갖춘 인사들로 정부가 어떤 위기에도 준비되어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두 개 보수 언론의 이 사설을 핵심만 그러니까는 다 네, 비슷한 내용이니까 내용은 비슷해요. 네. 비슷한 내용이니까 네. 중요한 대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설 경우에 제목이 불편한 인물 발탁하는 쇄신이어야 대통령 바뀌었다 느낄 것이다. 불편한 인물. 그치, 불편한 거기 방점이 찍힌 거지. 그렇죠. 불편한 인물. 거론되는 일 상당수는 윤 정부에 참여했거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특히 장제원 전 의원, 이동관 전 위원장, 이상민 장관은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수족처럼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죠? 이러면 선거해지고도 변한 게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네. 이렇게 이 신문이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어떤 걸 예로 들고 있냐. 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권 감사까지 했던 이회창 전 감사원장을 총리로 발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권의 비판적 발언을 자주 했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총리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도 자신의 경쟁자나 비판자를 발탁하는 결단을 보여줬으면 한다. 조선일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중앙일보 대통령이 변했다. 총리 비서실장 인사를 보여주길 이런 제목인데 그저 그런 제목이지만 비슷한 내용을 쭉 얘기를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 본인의 변화다. 통합형 총리나 정무형 비서실장이 아무리 직언해봤자 대통령이 듣지 않으면 만사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여기도 사례를 얘기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노태우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TK 인사 김중권을 비서실장에 발탁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출신인 고건을 총리로 재기용해 취임 초반 전국을 안정시켰다. 그들처럼 윤 대통령도 인재풀을 확 넓혀 야당의 허를 찌를 만큼 이념, 지역, 세대를 넘어선 인물을 기용할 필요가 있다. 등등등 여기에 남은 3년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3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런 얘기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겠습니까? 보수 언론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심스러운 시각으로 한심스러운 인물들을 지금 후보를 얘기하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수 언론이. 나는 보수 언론 제가 보수 언론하고 관계도 없지만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돼요. 제가 얼굴을 웃고 있지만. 근데 자꾸 보수 언론만 얘기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경향신문 사설 하나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내각 대통령실 쇄신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로 가능하겠나? 거의 제목이 대동소이하죠. 경향신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보훈 인사 난맥이 국정 기반 약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말로는 능력 인사 원칙이라면서 검찰 출신이나 대통령 지인들로 요직에 채우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인사의 연속이었다. 인재가 어찌 대통령 주변에만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표출됐다. 좁은 인재 플레이 의존하다 보니 인사는 매번 돌려막기나 찔끔 개편으로 끝났다. 3개월 장관, 6개월 차관 같은 이해 불가 인사도 반복됐다. 인사 하나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을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뭔가 질적인 양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인사는 다 부적격이다. 헛웃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백지화 재추진 논란 당사자인 원희룡 전 장관과 이태원 참사에도 버티기로 일관한 이상민 장관이 거론되는 데는 진짜 헛웃음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라는 표현은 제가 넣은 거고요. 헛웃음이 나온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 인적 쇄신부터 진정성 담긴 조치들을 내놓아야 한다. 널리 인재를 쓸 생각이라면 야당의 거국 내각 구성을 포함한 협치를 제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한겨레하고 경향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각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대통령이 또 너무 권위적이고 자기 혼자 권한 행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권한을 대폭 국회하고 이제 나눠라. 그래서 거국 내각 구성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겨레 신문에서도 뭐 성한용 기자가 칼럼을 쓰기도 했었고 토요일자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라도 좀 벤치마킹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언급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김중건 씨를 어쨌든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오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동교동계라는 가신 그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끈끈한 사이예요. 뭐 검사들끼리 끈끈한 것보다 훨씬 더 끈끈한 사이였을 텐데 그렇죠. 그 엄혹한 시기 오랫동안 그 민주주의 하겠다고 같이 그 돌파해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됐으면 다들 한 자리 해야지라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비서실장을 그렇게 자기들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TK 출신의 그런 사람을 딱 앉혀놓으니까 동교동계가 뭐 어떻게 한다 주변에서 뭐 호가호위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다 쳐내버린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차단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동교동계 인사들이 정권을 넘나들며 길게 일부 인사는 해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때 포안이 맺혔나 봐. 어쨌든 그 정권에서는 그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 동교동계가 뭘 호가호위하고 난리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때 싹 사라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하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다 했잖아요. 지금 김영삼 여기 나오고 김대중.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나오고 노무현 다 한 거를 왜 윤석열 대통령만 못하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말 좀 들어라 제발. 핵심은 말 좀 들어라야. 네,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걱정이 되는데 얼굴에 웃음이 나오지만 걱정이 너무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 스콕스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일보 고문이 쓴 칼럼에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모든 신문에서도 우리가 조언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이런 투의 그렇죠. 칼럼 내용을 저희가 읽어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오늘의 지금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든 신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칼럼 하나를 딱 선정하라고 하면 동아일보 이 칼럼을 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정 3대 족쇄부터 윤 스스로 풀라. 동아일보 정용관 논설실장이 쓰는 칼럼이에요. 칼럼 내용을 좀 김민하 평가가 소개해 주시죠, 뭐. 그러니까, 칼럼 내용을요? 예. 이게 그 칼럼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아프게 지적하는 내용들이 여러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칼럼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칼럼 내용이 뭐냐면 어쨌든 총선을 크게 졌는데 그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 때문 아니냐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지다 보니까 이게 뭐 선거 제도 탓이다 이런 얘기 막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전체 표를 합치고 보니까 그 국민의힘하고 그다음에 야권이 받았던 표차가 한 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 근데 의석수 차는 지금 거의 192대 108 하면은 뭐야? 80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한 80석 정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보수 진영에서 좀 자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사실 지난주 신문 지난 토요일 이런 신문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저는 속으로 그래서
그래서 바꾸자 그랬잖아. 그래, 송구제 바꾸자고 하고 연동형제로 가자 그랬더니 싫다고 권역병 비례로 그냥 가자고 얘기를 아니 그냥 그리고- 비례로 가자며.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에 선거제도 바꾸자는 얘기할 때 민주당의 일각에서 이탄희 의원, 박주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대선거구제로 가자고 하는 안을 냈었어요. 그 제일 중요하게 그렇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일 많이 밀었던 게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다 무시하고 무슨 어쩌고 해놓고서는 아무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난 대선 때 0.73으로 이겼잖아. 그리고 권력 다 가져갔잖아. 그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극우 인사들 논리는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주장이다. 지난 대선 0.73%포인트 24만여 표 차 승리로 국가 권력을 장악한 게 국민의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는데 어쨌든 지금 공허하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은 제쳐두고 아무리 인적 쇄신 말해봐야 변화의 진심이 전달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주변 얘기 들어보면 윤 대통령이 겸허한 수용, 국정쇄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달라지는 거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권력자의 오만은 옳고 그름에 대한 독점 의식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의대 증원 2,000명을 못 박는 발언을 대통령이 직접 내놓으면 참모건 장관이건 이를 뒷받침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의대 증원 2,000명 얘기. 네. 앞서 이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국정 3대 족쇄부터 스스로 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의대 증원 2,000명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대 증원은 정책 이슈지만 해병대 채모 상경 사건이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방어적으로 나온 것도 군과 검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큰 원인이 됐다. 자기 잘못이나 실책을 인정하는 순간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검사 출신으로서의 직업적 두려움인지 모르겠으나 자신이 연루된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족쇄를 풀어내는 용기를 보이지 않고서는 국민 마음의 응어리는 풀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족쇄는 그걸 가장 잘 아는 당사자 대통령 자신 이거 아니냐. 되게 아픈 대목이에요. 그렇죠. 하룻밤 사이에 이뤄진 국방장관의 결재 번복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장 잘 아는 당사자는 대통령 자신일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았어요. 그래서 그날의 진실 선제적으로 솔직하게 밝혀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칼럼이.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문제, 디올백 논란도 방어벽만 칠 게 아니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줘야 된다. 네. 상대 대선 후보의 부인의 밥값 10만 원짜리 수사를 23개월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 하루 남겨두고 기소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있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나아가 의대 증원 2,000명 족쇄도 풀고 전문가위원회의 합리적 방안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